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의 이다솔입니다. 겨울철에 유난히 손이 저리고 손목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40, 50대 중년 여성분들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마질이나 요리, 빨래, 청소같이 주부들이 하는 대부분의 많은 일이 이 손을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손 저림이나 통증을 일으키는 손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또 최근엔 컴퓨터나 스마트폰 때문에 손의 무리한 사용이 더 늘게 되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양한 손 질환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손 저림과 흔하게 나타나는 손 질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손 질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상담 전화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50-5100번, 250-5200번 두 대의 상담 전화 마련해놓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손 저림과 흔하게 나타나는 손 질환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팽정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손 저림 증상이 심해지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손 저림이 발생하는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손저림은 손으로 가는 신경의 압박이나 신경 자체의 질환이 신경병증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손저림의 가장 흔한 원인은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네. 손목의 작은 통로인 손목 터널이 좁아지면 여기를 통과하는 정중신경이 압박되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엄지축으로 손저림 증상이나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손목의 터널이 좁아지면서 이 손가락에 있는 뭐 엄지라든가 손가락에 손저림, 통증이 생긴다고 하셨는데요. 다른 말로는 수근관 증후군이라고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근관이란 손목 앞쪽에 손목을 이루는 뼈와 가로 손목 인대에 의해서 형성되는 작은 통로입니다. 이곳으로 9개의 힘줄과 하나의 신경이 손 쪽으로 지나갑니다. 네. 수근관 증후군은 이 통로가 여러 원인으로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여기를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압박되어서 이 신경 지배 영역인 손바닥과 손가락에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손의 감각과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정중신경이 압박되면 이렇게 손가락이 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도 하는 이 수근관 증후군, 손저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손 질환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근관이 좁아지는 원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론적으로는 수근관이 좁아질 수 있는 어떤 경우라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되는 원인 중 가장 흔한 원인은 손목을 가로지는 인대가 두꺼워져서 정중신경을 압박하는 경우이고, 그리고 간혹 드물지만 손목뼈 골절이나 탈구, 그리고 무록이나 혈관종 같은 종양에 의해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류마티스 질환이 있어서 힘줄막 증식이 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녀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보통 40대에서 60대 가량의 중년 여성에서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손 저림 증상이라고 하면 저는 뭐 손 주위의 신경 때문에 네. 나타나는 증상이 아닐까 싶은데 목 디스크를 통해서도 손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예, 먼저 목 디스크가 있을 때에는 신경 분절이라고 하는 영역을 따라서 저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손의 저림도 있지만 손목 위로도 저림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목의 자세에 따라서 저림 정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위로는 저림 증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림 증상이 없고 손목의 통증이나 손의 저림이 발생하게 되고 특이적으로 밤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잠을 주무시다가 이제 손이 탄 듯한 통증이 있어서 잠에서 깨게 되고 손을 터는 동작을 해야 그 통증이 호전되게 됩니다. 네, 뭐 손 저림이 있어도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방치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손 저림을 그냥 놔두면 저절로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더 악화되는 걸까요? 네,
저림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휴식만으로도 좋은 이제 증상이 호전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저림 증상이 있는 채로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는 그 질환 자체가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 엄지로 가는 감각이 이제 무뎌지고 엄지 쪽 근육이 위축이 생겨서 이제 인간 고유 기능인 대립 기능이 상실되게 됩니다. 예. 그러므로 인해서 손에 힘이 약해져서 물건을 잡는 행동을 할 때 물건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운동신경마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물건을 짚지도 못하고 떨어뜨리거나 마비 증상이 올 수도 있는 만큼 이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치료를 하기 전에 수근관 증후군 진단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신체 검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영상의학적 검사, 신경 검사 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체 검진은 틴넬 증후와 팔렌 증후가 대표적입니다. 틴넬 증후란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손목 중앙을 손가락으로 치게 되면 정중신경 지배경역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찌릿하거나 전기가 오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팔렌 증후는 손바닥을 안쪽으로 향하게 하고 손목을 약 1분 동안 꺾고 있으면 그 정중신경 지배 영역인 곳의 저림감과 통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예. 해부학적 이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단순 방사선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병의 진행 정도와 심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신경 전도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틴넬 증후와 판넬 증후로 이 수근관 증후군 신체 검진을 할 수 있다는 것 알아봤습니다. 자, 수근관 증후군의 치료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수술이 꼭 필요할까요? 예,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증세가 비교적 가볍고 증상이 오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면증 통증이 주된 증상이면 손목을 중립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부목을 댐으로써 통증과 저림감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깨어있는 경우에도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소염제 같은 약을 먹어서 증상의 호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근관 내 스테로이드 주사를 통해서 연부 조직의 위축을 일으켜서 증세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증세 완화가 일시적이고 재발이 잦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증세가 좋아졌다가도 나중에 재발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확실한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뭐 수술이 그때는 불가피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증상이 경하고 손저림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보통 비수적 치료가 방법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밤잠을 설칠 정도로 저림감이 심하든지 통증이 심한 경우 그리고 엄지측 손바닥 쪽에 무지구 쪽 근육이 위축이 심한 경우 그리고 정기신경 검사를 통해서 신경 손상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의 그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했는데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비수술적 치료는 장기적으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지만 수술적 치료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도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로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증상이 심할 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술을 조기에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손 저림과 통증을 일으키는 이 수근관 증후군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수근관을 넓혀주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수술적 치료는 근본적으로 행수근 인대를 잘라주어서 그 수근관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이제 수근관 유리술이라고 하고 피부 절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개방성 유리술 그리고 간절경적 유리술로 이름이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시행할 때 종양이나 그 잘못된 골절 유압으로 인한 골성 압박이 있는 경우에는 수근관 유리술 시에 원인을 제거하는 수술을 같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수술이라고 하니까 효과가 좋겠지만요. 네. 이 수술을 하기까지 막 생각이 많잖아요. 뭐 나중에 큰 상처가 나지 않을까, 혹시 후유증이 남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부담스러운 수술은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개방성 수근관 유리술은 약 한 1.5에서 2cm 절개로
수술이 가능한 비교적 간단한 시술입니다. 네. 시간 또한 한 10분 이내로 간단하게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간절경적 수근관 유리술은 피부 절개가 1cm 정도로 줄어들어서 수술 후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고가의 장비를 사용해야 되고 신경분지에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불충분한 절개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개방성 유리술이 발전하면서 간절경적 유리술은 점차 그 빈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희 손을 불편하게 하는 여러 가지 손 질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이 궁금하신 손 질환에 대한 이야기들 저희 상담 전화를 통해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250-5100번, 250-5200번 두 대의 전화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요.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결된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손 질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손이 이 컴퓨터 워드를 칠 때요. 예. 손을 올리고 하면 손이 멍해지면서 손이 굉장히 저리고 좀 이리 내려 있다가 또 치고 그러거든요. 네. 네, 물리 치료는 조금 받아봤는데 다른 치료는 안 해봤는데 이거 웬일인가 했어요. 아, 물리치료 어떤 걸 받아보셨는데요? 그냥 온찜질하는 그냥 가까운 인근 의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했는데 그래도 별로 호전되는 그런 게 없네요. 네, 선생님 이럴 땐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증상으로 봤을 때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우선은 밤에는 주무실 때는 어떠십니까? 예, 밤에 잘 때도 이렇게 좀 내려놔야 안 저리고 배 위에 정도 올리고 하면 저리고 예. 그렇다. 아, 그러면 보통 이제 그 병 진행 정도가 좀 심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우선 병원으로 내원하셔가지고 진찰을 받고 예. 적절한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만으로는 호전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리치료 말고 본인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좀 더 호전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조치 뭐 있을까요? 우선 뭐 손 사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손에 통증이 있을 때는 네. 우선은 손의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치료가 필요한데 집에서 자가를 할 수 있는 치료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스트레칭이라든가 이런. 중간중간 손목을 이제 많이 쓰는 일을 할 때는 스트레칭을 해줌으로써 네. 이제 증상의 완화를 조금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머님 궁금한 점 계속 있으실까요? 예, 그러면 네. 그 병원 치료로 좀 전에 수술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는데 네. 수술을 하면 요즘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은 불가능할 것 같는데 어느 정도 좀 기간이 되고 좀 이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가 좀 궁금한. 네. 예, 그 우선 뭐 하루 정도 입원해서 수술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뭐 당일 퇴원도 가능한 수술입니다. 그리고 실밥은 한 보통 일주일 정도는 이제 반깁스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 반깁스를 하더라도 손가락은 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생활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밥을 제거할 때까지는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간단한 샤워 같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연결된 한 통의 전화가 더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연결된 한 통의 전화가 더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지금 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다음 좀 이따 다시 전화 네. 연결을 할 때 그때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팽정욱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 손 질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수근관 증후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수근관 증후군으로 수술을 한 후에 한동안은 사용하기 힘들 것 같은데 방금 전화 연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수술받은 손은 약 일주일간 손목 반깁스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주 후 실밥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로 2, 3일 후에는 간단한 일상적인 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일상적인 생활이나 작업하시는데 큰 불편함이 없게 됩니다. 예. 그리고 수면 중 통증은 보통 수술 즉시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 있는 저림도
보통 일주일 안에 호전되게 됩니다. 하지만 신경 압박이 심하고 증상이 오래된 경우에는 수개월이 지나야 저림 증상과 그 감각 저하가 호전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수술 후에는 약 두 달에서 석 달간은 수술 부위에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수술 통증은 그 상처 부위 마사지를 통해서 그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연령별로 보면 특히 손저림은 중년 여성들에게 흔한데요. 그 원인이 되는 이 수근관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예, 아쉽지만 아쉽게도 수근관 증후군은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수칙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손이나 손목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동작은 저림 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제 금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수근관이 잘 발생하는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증상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치료를 하고 진찰을 받고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손에 생길 수 있는 흔한 질환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손가락을 움직이기가 힘들고 딱딱하는 소리가 났을 때도 뭐 이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건 또 어떤 질환인가요? 네, 우선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경우는 이제 방아쇠 수질환 병인데 방아쇠 수질환 손가락 굴곡근에 결절이나 종창이 생겨서 손가락과 손바닥이 만나는 쪽에 위치한 그 도르래가 두꺼워져서 도르래 아래로 힘줄이 힘겹게 통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네. 손가락이 움직일 때 힘줄이 병변 부위를 통과하기 때문에 심한 마찰이나 통증이 느껴져서 움직이기 힘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딱 하는 소리가 나면서 움직여지는 질환입니다. 예. 마치 방아쇠를 당길 때 비슷한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방아쇠 수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병은 아주 흔한 병이고 40대에서 60대 중년 여성에서 엄지, 네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에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네, 엄지, 네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다고요? 네. 수근관 증후군과 마찬가지로 40대에서 60대 연령의 여성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방아쇠 수지의 원인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경우도 대개 특별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손잡이가 달린 기구, 그리고 운전대를 장기간 잡는 직업을 가지신 분, 그리고 골프나 테니스, 배드민턴 같은 라켓을 잡고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에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네. 또한 당뇨병, 류마티스 질환, 그리고 손목에 물혹이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운전대를 많이 잡거나 라켓을 쥐는 운동을 많이 했을 때 혹은 당뇨병이나 신장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이 방아쇠 수지가 잘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방아쇠 수지의 증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 그 일반적인 증상은 손가락과 손바닥이 만나는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만져지는 결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방아쇠 소리와 같은 딸깍거리는 마찰음이 느껴질 수가 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굽혀져 있어서 펴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픈 손가락을 손등 쪽으로 신전하는 동작을 했을 때 통증이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방아쇠 수지도 역시 뭐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좋아질 것 같은데요. 네.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방아쇠 수질은 힘줄이 지나가는 간이 잘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간이 늘어나면 증상이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없다면 별다른 치료 없이 단순 관찰만 시행하셔도 됩니다. 예. 경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증상이 완화되거나 완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되거나 증상이 비교적 심한 경우에는 국소 주사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겠습니다. 통증이 있고 증상이 지속될 때 국소 마취제와 함께 스테로이드를 힘줄막 내로 주사하면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손 사용을 줄이지 못하거나 2차적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재발할 때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자주 맞게 되면 주변 피부에 탈색이나 피하 지방의 위축, 힘줄 파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네. 이 치료 목적이어도 스테로이드 주사를 자주 맞는 것도 후유증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로도 효과가 없다면 수술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가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재발이 잦거나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증상 기간이 긴 경우 그리고 잠김 증상이 있어서 손가락이 펴지거나 굽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선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할 손가락의 손바닥 쪽에 1cm 정도의 피부 절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A1 할찰한 곳을 세로로 절개하게 됩니다. 절개 후 방아쇠 현상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피부를 봉합하게 됩니다. 네. 수술 후 약 한 14일이 지나면 피부 봉합살을 제거합니다. 수술 시 흔한 합병증으로는 수술 부위의 통증과 손가락이 뻣뻣해지는 수지 강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수술 부위 통증은 보통 2달에서 3달 정도 지나면 자연 소실되는 경우가 많고 수지 강직은 수술 후에 손가락 신정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 흔하게 나타나는 손 질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50-5100번, 5200번 이렇게 두 대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손 질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네네. 궁금하신가요? 제가 한 3년 전에 네. 팔을 골절을 당해가 손목을 제가 고생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가운데 손가락이 가운데 그 중기에 보면은 마디가 있잖아요. 네. 마디에서 꺾여가지고 직각으로 꺾이면은 이게 도저히 몇 초간은 움직이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한참 운전하는 도중에도 그게 직각으로 꺾이고 예, 또 무거운 거 들거나 예,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꺾이면 당황이 돼가지고 이걸 억지로 막 피려고 해도 이게 예, 안 맞습니다. 펴져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고통이 있는데 거기 병원에 다니면서 재활을 하라 할 때 집에서 별 특별한 건 없고 예, 집에서 이제 그 물로 따뜻한 물로 계속 시부를 해줘라 하더라고 찜질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운동 같은 거 해주면 될 거라고 이래서 그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했는데도 요즘도 그걸 이렇게 자주 그런 통증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예. 궁금해서 마침 TV를 보다가 그래 네. 연결을 해봤습니다. 네. 예, 그 증상을 들어봤을 때는 이제 방아쇠 수지가 예. 심해져가지고 이제 잠김 증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따뜻한 찜질을 가지고는 큰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따라서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진찰을 받아보고 제 생각에는 수술을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뭐 계속 이렇게 재활을 해도 영원히 이게 낫는다는 그게 없고 수술로만 이게 치료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예, 그런 증상이 지금 대충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제가 그러니까 만 2년은 넘었어요, 지금.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줄과 힘줄 막 사이에 이제 그게 간격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건데 2년 정도 지나셨으면 저절로 호전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더 된 만큼 가서 예.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래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왜 조금 기다려 보느냐면 예. 처음보다는 이게 이제 그렇게 증상이 자주 있던 게 예. 차차차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효과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예. 그게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대로 났을 건지 이대로 뭐 계속 이런 증상이 나타날 건지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 전화를 드렸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손 사용을 줄이면 그 증상이 감소되게 될 수 있고 손을 또 많이 쓰시게 되면 그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수술을 하시고 손을 열심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회복을 위해서 예. 또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또 연결된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손질환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병원에 갔더니 방아쇠 관절이라고 그러대요. 예. 방아쇠요? 네. 네. 한두 달 정도 됐는데요. 네. 아빠 손. 오른손 아빠 손이 말을 안 들어요. 딱딱하고 소리 내면서 통증이 있고, 그 다음 따뜻한 물에 넣으면은 손이 안 아파요. 예, 맞습니다. 부드러워져요. 네. 그래서 지금 반복되고, 병원에 의사 선생님은 수술해야 낫는다 그러고, 예. 주사 맞으면 20분이 안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수술은 무섭고 네.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왔는데 지금 심해졌다가 좋아졌다가 자꾸 그러는데 조금씩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예. 조금씩 심해지면서 따뜻한 물에 넣으면 또 좀 호전이 됐다가 몸이 차워지면 심해졌다가 제가 직업이 피아노 치는 사람이라 지금 치는데 이제 조금씩 통증은 오는데 점점 심해지니까 걱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 네. 수술을 꼭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낫는지. 예. 네. 우선 그 안정을 하시고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먼저 해보시고 주사 치료를 해봤을 때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면 수술적 치료를 권해드리고 주사 치료가 효과가 좋은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한 2, 3회 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사 치료를 한 경우에 대부분 증상은 한 90% 이상 회복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를 우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사 치료를 하면 20분이 안 간다고 그래서 뭐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장기간 좋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완치가 되는지. 아, 수술 이후에 또 재발되진 않을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손을 많이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손을 이제 그 주사를 맞고 손을 적게 사용하시면 이제 증상이 호전이 많이 되지만 또 반복적으로 계속 손을 많이 사용하시면 또 재발하실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래서 손을 많이 쓰시는 분한테는 우선 주사 치료도 권해드리지만 주사 치료 후에 재발하시면 수술적 치료를 또 다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선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보시고 네. 그래도 낫지 않는다 네. 싶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머니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그래서 좀 자연 치료는 될 수 없는지. 아하, 그러니까 치료에 대해 좀 두려움이 크신 것 같아요. 네. 수술은 무섭고. 네, 수술. 한 달 동안 일을 못하니까. 예, 그래도 치료를 해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 사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생님 어떠신가요? 제 생각으로도 우선 비수술적 치료를 크게 안 해보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고 결과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치료를 해보시는 게 네.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어머님. 네. 네, 병원에 가. 네. 시골이라 수술도 참 쉽지 않고요. 큰 병원도 아니고. 예. 시골이라 수술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요. 네. 그러니까 수술 전에 다른 치료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 흔하게 나타나는 손 질환에 대해서 정형외과 전문의 팽정욱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수근관 증후군, 방아쇠 수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손목 건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목 건초염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손목 건초염은 힘줄을 싸고 있는 막에 생긴 염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손목 협착성 건막염이라고도 합니다. 네. 또 이 병을 처음 소개한 스위스 의사 이름을 따서 드게르뱅시 병이라고도 부릅니다. 예. 손목 건초염은 주로 손을 과도하게 사용하여서 손목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힘줄과 이 힘줄을 싸고 있는 막 사이의 마찰로 인해서 생기는 염증선 질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과도하게 사용할 때 염증이 생겨서 발생하는 게 이 손목 건초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손목 건초염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손목 건초염이 생기면 엄지를 움직이는 행동을 할 때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젓가락질이나 글쓰기 동작이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손목 통증과 함께 손목 쪽으로 해서 종창이 생길 수도 있고 손목 부위에 눌렀을 때 심한 압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 주로 40대에서 50대에 발생하고 여성에게서 6배가량 더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이나 출산 후에도 발생하는 경우도 흔하게 됩니다. 예, 뭐 손목 사용이 너무 많고 예. 연령적으로는 40, 50대 여성에게 많고요. 또 임신, 출산 후에도 흔히 생기는 게 이 손목 건초염입니다. 자, 혹시 이 손목 건초염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손목 건초염을 간단하게 자가 진단하는 방법으로 엄지손가락을 나머지 손가락으로 감싸진 채 아래로 손목을 꺾는 프리켄스타인 검사가 있습니다. 이때
그 손목 부위에 심한 통증이나 방사통이 있으면 손목 건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립을 통해서도 이렇게 봤지만 직접 보여드리면 좀 더 이해가 네. 될 것 같아요. 엄지 손가락을 예, 엄지 손가락을 다른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네. 싸고 예, 그런 다음에 새끼 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손목을 꺾는 행동을 아. 하면 급작스럽게 이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저는 지금 자가 진단을 해보니까 통증이 없어서 예. 뭐 손목 건초염이 없는 걸로 네, 예. 자가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자가 진단을 통해서 손목 건초염이 의심된다면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할 텐데요. 어떤 검사를 해보면 좋을까요? 예, 우선 병원을 내원하셔서 신체 검진과 초음파 검사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초음파 검사에서 힘줄을 따라서 염증을 일으키는 그 할행막염 소견이 보이고 비교적 흔하게 그 손목 힘줄막 안으로도 이제 두꺼운 막이 다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전구획내 중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되는 경우가 드물게 됩니다. 네, 손목 건초염의 치료 우선적으로 해볼 수 있는 치료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엄지 손가락과 손목의 운동을 이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엄지 손가락과 손목을 고정할 수 있는 부목을 차게 되면 통증과 염증의 완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습니다. 비교적 증상 호전이 장기간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재발이 비교적 흔하고 피부에 탈색이나 그 지방의 구축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증상이 경하다면 소염제 복용과 따뜻한 찜질로 통해서 증상의 호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임신이나 출산에 발생하는 건초염은 비교적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을 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손 사용이 많아서 발생하는 손목 건초염인 경우에는 그 증상 기간이 길고 심하게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약물 치료 같이 이렇게 보존적인 치료가 효과가 없거나 또 재발이 된다면 역시 수술을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네. 어떻습니까? 예,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재발이 흔한 경우 그리고 그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신전구획내 중격이 있는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로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수술적 치료는 신전지대를 절개하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입니다. 수로 통증은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지속되고 이 기간 동안은 무리한 작업이나 운동은 피해야겠습니다. 예, 손에 생길 수 있는 문제나 질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안전사고로 인해서 손이나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이 절단 사고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꽤나 많이 발생한다고요. 네. 한국에서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20명이나 30명 정도의 수지 절단 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대부분은 산업 현장에 있는 기계나 그 전기톱, 예초기 등에 의해서 절단되는 경우가 많고 드물게 그 문틈이나 자동차 문에 끼어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절단부가 소실되었거나 그 절단된 부위 손상이 심한 경우 그리고 그 수술하기 어려운 중환 질환이나 외상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지 접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손가락이 절단됐을 때 이걸 빨리 병원에 가져가서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네, 어떻습니까? 빨리 병원으로 내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우선 절단부를 직접 압박을 해서 지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절단된 부위를 빠뜨리지 말고 다 가져오셔야 되고 우선 그 절단된 부위를 그 흐른 물에 세척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운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절단되었을 때 환자의 통증과 불안감이 심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큰 병원이 아닌 수부 미세 접합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으로 내원하여야 되겠습니다. 네. 보통의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는 수지 접합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합이 가능한 병원을 미리 알아두어야 그 불필요하게 길에서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 같이 큰 병원보다는 수지 접합이 가능한 병원을 119를 통해서 문의하셔서 네. 알아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때 절단된 부위를 꼭 가져가야 할 텐데요. 네. 어떻게 보관해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준비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손가락이나 손이 완전히 절단된 경우에는 잘려진 부위를 반드시 병원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흐르는 깨끗한 물에 절단 부위를 씻은 후에
물에 젖은 꺼즈로 싸서 비닐봉지에 넣고 그 봉지를 얼음이나 물이 들어있는 통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예. 완전히 절단된 것이 아닌 절단이 가깝게 닫혔다면 깨끗한 물로 상처 부위를 씻고 손상 부위를 물에 적신 꺼즈나 수건으로 감싼 후에 출혈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상처 부위를 적절한 힘으로 압박해 줘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이 올리고 내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대처법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절단 사고가 났을 때 차분하게 대처하는 건 참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절단된 부위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물이 묻혀진 거즈로 닦고 싸서 그거를 봉지에 넣어서 얼음과 물이 담긴 통에 넣어서 보관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병원에서의 봉합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보통 처음 수술은 오염 물질과 오염된 조직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뼈 고정을 시행하게 되고 힘줄 봉합, 신경 봉합, 혈관 봉합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수지 생존을 위해서는 혈관 문합이 가장 중요하겠으나 나중에 기능적인 면을 고려해서는 그 뼈 고정, 힘줄 고정, 신경 봉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근위부 절단 시 그 중요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손에 생길 수 있는 흔한 손 질환들 저희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상담 전화 이용하시죠. 250-5100번, 250-5200번 두 대의 전화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결된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한 점 말씀하시죠. 네, 제가 지금 한 50대 후반인데 수저를 들고 있으면 밥을 먹고 이렇게 약간 수저를 들고 있잖아요. 빈 수저를 들고 있으면 손이 약간 이렇게 떨리는 그런 증세가 보이는데 그거는 정형외과 쪽인지 아니면 신경 쪽인지 어디서 잘못돼서 이런 현상이 나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손 떨리는 거 말고는 다른 손이 저리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 네, 뭐 그렇게 저리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 떨림 증상이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옆에 사람이 손 떨고 있네 그렇게 해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딱 쳐다보면은 조금 또 느낌을 모르겠는데 그냥 무심결에 그 수저를 들고 TV를 본다거나 하면은 그 약간 떨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떨림 증상은 이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몸의 그 전해질 이상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지 않다면 그냥 큰 불편함 없으면 그냥 지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증상이 이제 좀 장기간을 흘러가시면 우선 정형외과보다는 내과나 신경과를 방문하셔서 검사를 시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는 정형외과 쪽이 아니고 신경외과나 내과 쪽으로 신경과나 내과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과. 그런데 지금 손이 저린 상태가 오면은 어떤 현상이 되나요? 손이 저림 증상이 이제 동반된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 인한 증상일 수도 있고 그 경추 쪽 이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당뇨병이 있을 때도 당뇨병으로 인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은 없는데. 그건 다른 경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선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데 지금 현재 상황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까? 네, 심하지 않으시면 좀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또 한 통의 전화가 더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손 질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하여튼 언젠가는 모르겠는데 오래전부터 오른손이 예. 조금 감각이 좀 둔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한 2달 전부터에 두 번째 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은 많이 저려요. 네. 저리고 컴퓨터를 한다든지 뭐 전화기를 눌려도 저리고 세 번째 손가락은 구부러지지가 잘 않아요. 네. 그런데 나주로는 이렇게 뭐 다른 신경을 안 쓰면은 손가락 저린 걸 너무 많이 알겠고요.
밤으로는 아예 뭐 전화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뭐 이렇게 좀 눌리면은 찌릿찌릿찌릿찌릿하게 이렇게 전기가 온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심하게 좀 저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이제 오른손은 좀 무감은 했었는데 이 2달 전부터 좀 심해서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하는데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예. 네. 최근 들어서 손을 사용을 많이 하셨습니까? 네, 좀 뭐 평소 때도 손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예. 좀 작업을 조금 한다고 좀 사용을 좀 많이 했습니다. 손목 위로는 저림 증상이 없으시죠? 예, 손목까지는 없고 손이 전에부터 좀 조금 신경이 쓰일 정도였는데 예. 2달 전부터 두 번째 손가락하고 세 번째 손가락은 아예 잘 구부러지지가 않으려고 해요. 지금 증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손목 털어주근도 있으시고 방아쇠 수지도 같이 이렇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손 사용을 많이 하시면 둘 다 잘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 밤에도 저림 증상이 심하시면 비교적 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을 오셔서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손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전기를 우리가 어떻게 전기 딱 어떻게 찌릿찌릿한 느낌이요? 예예. 네. 근데 나주로도 그만 아무 뭐 다른 신경을 좀 덜 쓰면 이 손이 영 불편할 정도로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 빨리 방문을 하셔서 네네. 진단을 받으시고 또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네, 또 다른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손에 치가 잘 내리고, 네. 손 다, 양손 다, 손에 치가 잘 내리고, 그 다음에 손가락이 예. 한쪽을 조금 칼 같은 거 조금 쓰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손이 치가 내려가지고, 손이 막 손을 무지르고 막 이러면 빡 내주고 그래. 그러고, 컵 같은 거 이런 거 좀 들고, 이럴 때 조금 피곤하다고 이러면 손이 덜덜덜 떨려요. 네. 그 손목 털어주근이 조금 오래되시면 엄지 쪽에 근육이 이제 힘이 없어지면서 손이 떨림 증상이 물건을 잡았을 때 떨림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보통 어떤 뭐 예. 조금 커피잔 같은 거 예. 이런 거 좀 들고 이래 해도 그냥 덜덜 모르게 떨리고 뭐 숟가락질 그리고 손을 이거 가사 그것만 하지 안돼 뭐 직업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아닌데 예. 커피잔 같은 것도 좀 피곤하다 이러면 더 많이 떨어요. 저림 증상도 있으시고 떨림 증상도 있으시고. 예예. 예. 그리고 칼질 같은 거 이런 거 좀 하다 보면은 손이 막 틀어지는 거라. 손가락 이는 게 굳어져가지고 급할 때 막 주물레를 하고 그러거든요. 네. 이분 또 뭐 예. 비슷하게 손목 털어주근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뭐 병원을 내원하시진 않으신 거죠? 네네. 네. 이런 상태에서 가면 뭐 어떤 진단 하시나요? 보통 가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체 검진을 통해서 대충 알 수 있고 네. 그 증상이 심한 정도를 우선 알기 위해서 이제 신경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신경 이제 속도를 보는 검사인데 신경 속도가 이제 정상보다 반 정도 떨어지는 경우에는 보통 심하다가 보실 수가 있고 그런 예.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고 속도가 이제 반보다는 조금 더 위인 경우에는 우선 비수술적 치료로 시행해보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예. 이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은 예. 이 휴대폰 든 손이 좀 떨리거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 뇌 신경하고 이런 게 좀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정형외과 쪽만 아니고. 네, 그 신경 이제 뇌 질환이 있을 때는 손의 저림 증상은 보통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림 증상이 동반됐을 때는 이제 말초신경 쪽을 뇌보다는 이제 말초신경 쪽 질환을 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말초신경 이런 건 어느 과를 가야 되나요? 정형외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아, 정형외과 쪽으로요? 예. 네. 네. 네, 궁금한 네. 점은 다 해결되셨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한 통의 전화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손가락이, 열 손가락이 다 아파요. 다 네. 아프고, 그 팔뒤꿈치 있잖아요. 예. 팔뒤꿈치가 양손이 다 아프면서, 예. 이렇게 오른손은 이렇게 팔을 쭉 뻗으면 좀 흰 듯 하면서 손이 달달달달 떨고, 예. 왼손은 조금 덜하고, 예. 그러는데 밤으로 통증이 심하고, 네. 낮에는 이제 내가 일하고 그럴 때는 좀 괜찮고, 그리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치료를 받고는 계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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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가셨을 때 뭐 어떤 병이라고 들으셨습니까? 그 신경줄이 예. 이렇게 좁아졌다고 그래서 MRI도 찍었거든요. 어느 부위에 MRI. MRI를 찍으셨습니까? 팔뒤꿈치요. 아. 근데 거기가 예. 물이 약간 찼다고 그래서 물을 빼고 그 주사 치료를 받았고 예. 왼손도 주사 치료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양쪽 다. 그리고 목도 예. 약간 그 디스크가 있어서 예. 목 치료는 지금 한 4번 정도 받았고 손은 2번 정도 받았어요. 손바닥에도 맞고 팔뒤꿈치도 맞고. 그 신경 검사를 해보셨습니까? MRI하고 엑스레이. 지금 봤을 때는 이제 그 경추 질환하고 여러 가지 말초 신경 질환이 같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좀 진단 자체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 경우는 신경 검사를 꼭 해보셔가지고 그 주 병변 부위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RI 검사보다는 그 신경 검사를 시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 검사요? 예. 신경 검사. 지금 신경외과를 다니거든요. 신경외과에서는 신경 검사를 우선 시행하는 곳은 아니고 우선 지금 봐서는 말초신경병증이 더 의심이 되니까 정형외과로 오셔가지고 진료를 보고 필요하다면 재활의학과나 신경과라고 하셔가지고 신경 검사를 시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활의과. 예, 재활의학과나 신경과 네. 예, 가시면 신경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더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네.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네. 힘들고, 저녁으로는 진짜 울고 싶고. 네. 너무 힘들어요. 지금 당뇨도 있고, 네, 당뇨도 있고, 제가 지금 65세거든요. 네. 네, 근데 치료가 되려는지, 그 방아쇠, 엄지손가락도 방아쇠가 안 좋다고 그래서 한 3년 전에 네. 손가락도 수술을 했거든요. 예. 했는데도 지금 열 손가락이 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셨는데도 호전이 안 되시니까 좀 네. 답답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셨듯이 뭐 다른 과를 가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우선 네. 오셔가지고 그 병을 확진하기 위한 치료가 이제 신경 검사기 때문에 다른 과를 가시는 것이고 진료 자체는 정형외과로 오셔가지고 네.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예. 필요하다면 예. 네, 오늘 전화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팽정욱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흔한 손 질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수지 접합 수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수지 접합 수술 이후에 회복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짧게는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침상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혈관에 연결된 곳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혈관 확정제와 그 항응고제 그리고 그 세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일주일 이후에는 이제 수지 강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 재활 운동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주에서 3주 후에는 실밥을 제거하게 되고 보통 그 이후로는 통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뼈를 고정한 피는 보통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피는 4주에서 6주 정도 경과된 후에 제거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손에 물이 들어가는 샤워나 이제 목욕탕을 가시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네. 혹시 음식 조절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될까요? 우선 음식 조절은 네.
커피 등의 카페인이 많이 든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예. 회복 기간 동안은. 네. 그리고 담배를 태우시는 분은 그 기간 동안은 담배를 줄이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늦어져서 실패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성공률은 보통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절단된 이후 수술해서 이제 혈관을 개통할 때까지 시간을 허혈 시간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전에는 평균 8시간 이내에 수술하는 것이 성공률이 좋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논문에 의해서는 그 냉장만 잘 되어 있다면 58시간이 지난 후에도 성공한 보고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그 절단된 시간보다는 절단된 손상 정도가 더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접합 성공률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사의 숙련도와 그 손상 정도에 따라 성공률이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한 80에서 90% 정도의 성공률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팽정욱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손에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증상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손에 교회 들면서 손 사용하시는 많은 중년 여성분들께서 이제 불편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참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그 수술적 치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제조되는 담뱃갑에는 흡연 피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이 표기됩니다. 폐암 등 다소 섬뜩한 이미지에 논란도 많았는데요. 흡연 피해에 대해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경고 그림이 적용된 담배가 이 시중에 풀리기까지는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참에 급연 문화가 확산되고 많은 분들이 폐 건강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